국제통화기금이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경제 주체들이 과거 1년을 바탕으로 앞으로 1년 뒤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 가운데 소비 외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가구당 월 평균 8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이자 비용 등을 합친 경직성 비용인 비소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상품과 서비스품에 쓸 수 있는 소득은 자연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수주가 0.7% 늘어나 석 달 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0.1% 증가는 물론 전월 0.7% 감소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동차 이른바 빅3는 모두 6월 한 달간 최고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GM과 포드의 판매가 모두 시장 전망치를 2배 이상 상회한 가운데 크라이슬러도 전년 대비 판매가 20% 늘어나며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열정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시장이 어제 장중에 1870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장중에 1870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880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4월째 사고 있어 지금 상승 탄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앞서 이틀 동안 샀던 것보다 매수 강도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2시 약간 넘은 시점인데 외국인이 한 1,500억가량 현물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1시에 조금 전후해서 장중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또 다시 또 컴백하고 있는 기관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프로그램도 비차익 중심으로 꽤 괜찮은 물량의 매수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마침 지표가 괜찮았죠. 하루 전만 해도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3년 만에 처음 경기 위축세로 돌아섰다고 해서 이른바 경기 둔화 우려가 컸었는데 또 하루 만에 미국의 제조업 수주가 석 달 만에 늘어났다 해서 일단 경기 둔화 우려는 좀 씻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때마침 미국의 자동차 판매도 우리 현대기아차가 좀 선전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전일 크게 부진했었던 자동차 업종, 부품주까지 하루 만에 오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쎄요, 어제는 낙폭과대주가 많이 올랐다면 오늘은 음식료 쪽이 상당히 약한 것도 섹터별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실적 얘기로 온통 뒤덮여 있는 시점인데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7월 증시 전망을 HMC 투자증권 센터장님에게 들어봅니다.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경기 회복 전망과 추가 부양책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내일 밤 ECB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 위기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종합적인 7월 한 달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만나볼 텐데요. 경기, 실적, 유럽, 글로벌 3대 악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미리 한번 들어보고 2분기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종목별 차별화도 커질 텐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법도 찾아볼게요.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코스피가 오늘까지 이틀 연속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 1,900 또 그 이상 계속해서 가줄 수 있을까요? 1,850 안착 이후의 시장 흐름 한번 예측을 들어보겠고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앞두고 있습니다. IT주의 투자 전망도 재점검해봅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오늘 정태근 전문가 모셔볼 텐데요. 국내 증시의 추세적인 반등이 시작인 것인지 분석 한번 들어보고요. 이에 걸맞는 대응 전략과 오늘장 관심 종목도 한 종목 공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만 사는 줄 알았는데 기관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기관의 소폭 다시 매수 전환, 코스피는 1876선입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7월 4일 수요일 오후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세 보이면서 1870선대 장중 지루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열흘 만에 매수 강도가 높은 가운데 기관은 정오를 기준으로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고 있지만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 보이자 상승폭은 조금 둔화된 상태지만 현재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비차익 중심으로 1,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는 8.64포인트 상승한 1876선입니다. 코스닥도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495선은 지난 4월 23일 이후 최고치 나타내고 있는 기준 수준인데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였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보이면서 500선 가까이 다가선 코스닥 수치인데요. 수급면 특징을 살펴보면 기관의 순매수가 10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1포인트 상승한 496선입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큰 폭으로 내린 가운데 현재 1130원대 중후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원 10전 하락한 1136원 선입니다. 최근 미국 제조업 관련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얕게 발표된 가운데 이번 주 환율 하락 요인들로 인해서 우세한 상황으로 원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180원대에서 움직였던 원달러 환율은 한 달 만에 50원 정도 내린 1130원대 중후반에 좀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6원 선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올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달성 기록하면서 부품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0.3% 강보합권에 현대차, 기아차는 각각 1.9%, 0.95%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철강주도 1.6%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 30만 5,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는 각각 약보합권에서 거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2%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CJ 우쇼탱이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CJ ENM은 1% 시장 대비 강한 모습, SM과 SFA가 0.8%, 0.7%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1% 상승한 3,005원 선입니다. 다음은 이 시간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철강주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1% 넘게 상승하면서 37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나흘 연속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화학과 기계, 철강 등 그동안 소외받았던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시장에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중국의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조만간 경기 부양 정책을 가시적으로 내놓기 시작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증양은 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기에 주가 상승에 강한 움직임 보였던 자동차주가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좋은 실적 소식과 2분기 실적도 선방했다는 평가 속에 완성차 업종 중심으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부품주도 흐름이 좋은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1.9%, 0.9% 상승하고 있고 현대, 위아, 한라공조 부품주가 좋은 모습입니다. 2%,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관련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차이나킥이 화장품 회사 인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날 차이나킥은 화장품 회사 인수 보도 관련 조회 공시 답변으로 향후 자회사를 설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나가 8%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 AVCNC가 5% 넘게, 한국폴마는 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곳곳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곡물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에 곡물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비와 또 경농, 조비 같은 경우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효성 OMB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2%에서 3%대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롯데쇼핑이 하이마트 인수 전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이마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는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유진기업은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이마트는 이날 공시에서 롯데쇼핑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매매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여부 및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마트의 새 주인으로 가까이 다가선 롯데쇼핑 역시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빌이 NHN과의 제휴 소식에 강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게임빌은 NHN 재팬과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하고 NHN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 모바일 게임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게임빌은 현재 3% 넘게 급등하면서 94,700원 선, NHN도 4% 넘게 급등하면서 258,000원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이 금값이 상승에 힘입어서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1.8%, 2% 가까이 상승하면서 39만 원 선인데요.
전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8월 물품은 전날보다 약 24달러 오른 온스당 1,621달러 80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주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네, 저는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7월 증시 전망을 HMC 투자증권 우영무 센터장님 연결해서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달 달력이 바뀌기 전에 좀 더 빠르게 예상보다 이 정상회담의 좋은 결과를 듣고 1850, 60, 70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제조업 지표도 하루는 굉장히 걱정스러웠다가 또 간밤에는 좀 괜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경기 회복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그에 걸맞는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세요? 예, 뭐 각 나라별로 조금씩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표가 매우 헷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5월달 지표가 좋았다, 6월달 지표가 또 나빴다. 뭐 사실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 연준에서 올해 미국의 GDP 전망치를 한 0.5%포인트만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고용 지표 둔화도 굉장히 큰 걱정거리인데요. 실업률도 많이 오르고 또 평균 실업 기간도 또 높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용이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이 소비를 만들어내는 모멘텀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QE3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마도 7월보다는 한 8월경에 QE3,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 둔화에서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물가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금리 인하 혹은 또 보조금 정책 등 좀 더 폭넓은 부양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은 시장이 기다리는 이른바 QE3라는 3차 양적 완화를 한 8월 달 정도 내놓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예를 들어 추가 금리 인하 같은 카드는 한 언제쯤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기적으로? 글쎄요, 빠르면 이번 달 혹은 8월 달 경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조금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양책들이 차근차근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8월에 뭔가 좀 미국과 중국의 동시다발적인 부양책도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데 역시 미국, 중국 경기 얘기하지만은 계속해서 묵직하게 신경 쓰이는 건 역시 유럽입니다. 또 내일 밤 되면 22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유럽 얘기가 전반적으로 7월 달 그래도 해결 국면으로 간다라는 방향성은 좀 보이는 것도 같거든요. 7월 유럽 악재의 어떤 영향력 점검 부탁드리고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결과물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 밖의 합의 때문에 시장은 지금 많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잘 아시다시피 유럽 재정 위기는 은행 위기 또한 실물 위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주 복잡한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즉 은행 위기로 인해서 재정이 약화가 되었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또 이에 따라서 또 실물 경제가 침체가 돼가지고 다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럽 정상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야 되는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상 밖의 합의에 힘입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걸로 전망을 합니다만은 유로존의 경기 둔화는 불가피해 보이고 또한 이에 따른 성장 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도 거듭되는 노이즈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안개가 다 거쳤다, 걱정거리가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시장에서는 3차 LTRO가 시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저희 생각에는 금리 인하가 먼저 앞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2차 LTRO 그 시행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가 약 한 3개월 정도 선행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ESM이 은행 직접 지원 및 국채 매입 등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3차 LTRO를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네, 금리 인하 정도 얘기하셨고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찾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하향 얘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디선가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눈높이가 낮춰지면 마치 이후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우리가 놀랐듯이 의외로 2분기 실적이 좋게만 나온다면 좀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실적 시즌 기간 동안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실적에 대한 뷰 어느 정도이신지요? 예, 또 뭐 이제 곧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그 지난해 3분기 이후부터 반복되는 실망이 사실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네. 이미 그 기업 이익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그 과거 경험만큼 그 낮아진 눈높이를 지금 생각한다면 어닝 시즌 충격은 뭐 아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견조한 실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IT나 그 소비재, 금융 섹터 등의 상대적인 강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실적은 다들 좀 약간 중립적인 재료라고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한 8월 달 정도 얘기니까요. 일단 7월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일단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부양책은 7월에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외에는요, 유럽 쪽에. 그러면 네네. 7월 달에 G스밴드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제가 듣기로는 HMC 투자증권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예. 그 저희가 일단 뭐 결론적으로 코스피 밴드는 하단은요. 그 저희가 상반기에 봤던 뭐 한 1750, 1780 사이 그러니까 네. 그 PBR 한 1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상단은 한 1900 수준으로 지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유럽 재정위기 문제 부담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유럽 문제의 획기적인 진전을 7월 내에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 실적 역시 뭐 특별한 포지티브 서프라이즈의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은 그냥 시장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도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위로 올라갈 모멘텀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이제 이전 고점인 1900 거의 다 왔네요. 지금 오늘도 1880까지 갔었는데 네, 전략적인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제 오히려 현금화 쪽 생각을 해야 됩니까? 유망 업종으로는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예, 그 7월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모멘텀에서 강한 그 상승 방향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하락을 이끌 만한 또 위험한 재료도 또 특별히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냥 저희는 제한적인 반등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유망 섹터는 그 아직도 그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IT, 자동차, 금융 특히나 손해보험 쪽 그쪽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만일에 그 중국의 이런 그 경기 부양 정책이 조금 예상보다 빠르게 나온다고 한다면 중국 관련주들, 뭐 소재나 소비재 관련주들도 역시 조금 관심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IT 차 금융에 일부 중국 부양책이 빨리 나온다면은 소재 쪽 섹터까지 같이 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7월은 조금 제한적인 반등만 있을 것 같다라는 전체적인 뷰까지 확인을 해봤네요. HMC 투자증권 우영무 센터장님 7월 전망과 전략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경기 둔화를 지금 부양의 기대로 커버하고 있다. 시장 심리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의견 주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 신승용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위쪽이라는 게 일단은 느껴집니다. 유럽 정상회의에서도 의외의 수확을 좀 얻었고 또 지표가 안 좋았지만 시장은 좋게 해석하려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난 그 유럽 정상회담 부분 아무래도 그 단기간에 그 나올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 시장 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뭐 하나 한 둘씩 해결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 그 뭐 유로존의 그 ECB 그 정책 회의 앞두고 시장 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부분 아무래도 그 유로존이 지금 현재 그 시장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좀 그 고민이 되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그 미국의 경기 둔화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쓸 만큼의 어떤 그 둔화 부분이 나타나느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 둔화가 조금 더 좀 심하게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경기의 둔화 부분은 오히려 더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는 오히려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고용 쇼크가 나올수록 시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의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8.2% 전달과 동일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이제 그 뭐 실업률 자체가 8.3% 이 정도로 나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그 벤 버냉키 의장이 수개월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고용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된다라는 것. 이 부분 자체로 인해서 오히려 그 경기 부양책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부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막연하게 오히려 조금 뭐 개선되는 분위기 나온다면 경기 부양책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의 기대감 부분을 오히려 조금 좀 둔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그 경제 지표들을 보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랄까요? 아니면 방향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과거에 우리들이 이때까지 그 경제 지표를 바라보던 눈하고는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경기와 맞물려서 이제 우리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막 들어가는 그런 초입의 국면에 있는데요. 우려가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뭐 일주일여 이렇게 지나면서 시장이 좀 많이 주가에 녹여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은 좀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투자에 활용하자는 입장이시잖아요. 그 네네. 방법 좀 알려주시죠. 예, 뭐 계속해서 그 적절하게 활용하자, 그 탄력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 계속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뭐 실적 시즌 실질적으로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작년 2, 4분기가 어찌 보면 실적 시즌의 피크였다라는 부분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면 이번 시즌에 그 실적이 아무리 기업들이 뭐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게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시장 내 일정 부분 좀 쇼크 어닝 관련된 그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미리 지금 현재 그 뭐 실적 시즌 관련해서 주식을 선침해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실적 발표에 임박해서 아니면 실적 발표 직후에 어떤 그 쇼크가 나타났을 때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그 말씀을 드려본다면 유로존의 어떤 그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 이 부분에 조금 좀 베팅할 필요가 있다 말씀 좀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제 그 유로존의 그 정상회담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결국은 은행권에 대한 신용 경색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그 해결책이 나왔다라는 점. 그렇다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업종 자체는 결국은 금융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많이 가져봅니다. 따라서 금융권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베팅을 걸어보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려봅니다. 예, 그러게요. 우리 신승용 대표님 포트폴리오의 여러 업종이 좀 고정적으로
업종으로 눈에 띄었었는데 월요일부터 은행 업종이 추가된 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포트폴리오 업종 비중과 함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새롭게 추가한 업종은 저렇습니다. 그 뭐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지지난주부터 새롭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 초부터 은행 업종하고 해운 업종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해운 업종을 추가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가시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방카 CU의 어떤 그 하향 안정세 부분, 그다음에 그 물동량의 증가 부분, 따라서 해운 업종의 어떤 그 영업상 환경 자체가 매우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해운 업종이 지금 매우 어떤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은행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그 유로존의 해결, 가장 먼저 단추를 푼 것이 결국은 은행 금융업종의 그 신용 경색 부분이었습니다. 신용 경색을 안정화시킨다라는 점. 그렇다면 글로벌 은행 업종, 전반적인 은행 업종의 상승세 내지는 외국인 중심의 수급 개선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어제 그저께부터 은행 업종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관심,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관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많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해운 업종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 제외한 업종이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타이어 업종. 실질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제외를 했는데요. 하반기에 물론 이제 그 오늘 그 미국에서 북미 지역 자동차 판매량 많은 부분 이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매도의 절호의 찬스로 좀 삼아보자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완성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모멘텀 둔화 가능성 분명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부타디엔 가격이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반대 입장에서 금호석유에 대한 시장 내 관심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이제 그 부타디엔을 만들어서 타이어 회사한테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그 회사인데요. 금호석유 화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오히려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타이어 이 부분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제 서서히 조금 좀 휴대폰 부품 쪽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오히려 그 완성차와 완성품 이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부품 쪽에 대한 생각을 관심을 서서히 좀 높여가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가져봅니다. 그러게요. 오늘 뭐 갤럭시 S3 뭐 생산량 확대 20%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 어쨌거나 이번 주 후반에 한 금요일쯤 될까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좀 전략을 세워보자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의 어떤 윤곽을 잡아주는 날이 이번 주 후반이잖아요. 전후에서 만약에 실적 잠정치가 괜찮다면 IT주는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완성품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좀 줄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어떤 그 법정 분쟁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점점 그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자의 어떤 그 심적, 마음적인 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삼성전자의 실적, 2분기 실적 지금 시장 내 컨센서스 한 6조 7천억에서 6조 8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3분기가 실적 피크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반기에 들어선 지금 시점부터는 삼성전자 모멘텀 관점에서 본다면요. 모멘텀의 상승이 아닌 모멘텀의 둔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 어떤 그 실적 전반적인 모멘텀 둔화 측면, 성장세는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 면에서 감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감속은 분명히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 꼭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새롭게 은행과 해운 섹터를 추가해 주셨지만 자동차 포트는 이제 타이어 포트와 함께 좀 빼겠다 얘기를 하셨고, 차든 IT든 부품 쪽이 완성품 만드는 쪽보다는 좋겠다라는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중영 대표님 포트까지 확인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꾸려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의 매수 속에 지수는 187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상승 탄력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쯤 1900도 가능할까요? 네, 오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매수를 가담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해외 증시까지 이제 동반해서 좋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상승해주고 있고요. 이제 내일 이유가 중요한데요. 내일 바로 1900선을 돌파하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어차피 1900선 돌파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제 1900선 재돌파와 1850선 조정의 어떤 변곡점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1900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그 악재가 발생한다거나 급격하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뭐 다시 한번 1850선 쪽으로 가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는 역시 1900선 쪽으로 지수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1900선이 돌파되기보다는 목요일이나 이제 금요일 정도쯤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요일쯤에 그때쯤 저는 1900선 돌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개인 매매 동향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3일 연속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은 4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이 안정적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합니다. 이제 독립기념일 때문에 휴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해외 증시 변수가 좀 약하다고 봤을 때 내일은 철저하게 국내 수급으로만 움직일 텐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마도 저는 조금 더 상승하는 쪽으로 어떤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이 1900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단기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지수에 따른 마감 전략도 챙겨주시죠. 네,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종가 전략입니다.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18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유지해 주시고요. 만일 1850선 미만일 경우에는 직장인 50에서 전업 75% 정도 해주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하게 뭐 1825선 이하까지 내려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1850선도 내려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웬만하면 75에서 100%, 그러니까 직장인은 75%, 전업은 100% 유지해 주시면은 딱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6월 초순에 100% 잡으신 분, 그리고 최근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1800선이 무너졌던 지난주에 추가 매수 하셔서 100% 잡으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좀 끌고 가시고요. 저는 여전히 6월 초순 지수가 중기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합니다. 최소한 1950이 돌파가 돼야지 확실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900이 돌파되더라도 6월 초순 저점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아직까지 저의 생각은 6월 초순 기록했던 1776선이 중기 저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웬만하면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종가 공략 업종과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수익 중이실 텐데요. 오늘은 또 다른 IT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지난주 월요일에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가 기준으로 이제 113만 2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113만 2천 원인데 현재 119만 4천 원이니까 약 6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5, 6% 올랐는데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로운 IT주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바로 서울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연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당분간 제가 IT주를 좀 집중적으로 추천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추천할 종목은요, 바로 LG전자입니다. 그래서 업종은 코스피 전기전자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테마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LG전자 066570인데요. 역시 이 종목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잡으신 다음에 금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10% 정도 밀리면 손절, 그 다음에 플러스 20% 정도 올라가면 목표 수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으로 우량주들을 위주로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리겠고요. 지수가 1900선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1950선이 넘어가면 개별주를 추천하겠습니다. 원래 지수가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고 올라올 때는 우량주 추천이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제가 약간 리스키한 걸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가지 않은 종목들, 우량주들이 많기 때문에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제가 추천해 드리겠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추천주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LG전자 새로운 종가 공략 종목으로 담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2시 34분이고요. 코스피는 1878선, 그리고 외국인은 1260억 정도 사고 기관도 한 800억가량 매수 강도를 오히려 다시금 키워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에서 정태근 전문가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올라요. 1850, 60, 70 이런 순서대로 규칙대로 가준다면은 이제 곧 한 2, 3일 만에 혹은 진짜 잘하면 내일 만에 1900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 이런 것도 좀 뭐 중요한 좋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고 한데 1900에서는 굳이 현금화가 필요한지 전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900 부분까지 가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떤 좀 전에 말씀하셨던 ECB 통화정책회의라든지 그리고 고용지표에 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좀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1900포인트까지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은 부정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 그리고 어떤 추세적 상승의 분기점이 1900포인트 좀 전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시장이 과연 추세적으로 오를 건지 아니면 1900 정도 찍고 다시 아래로 빠지면서 이른바 박스권에 그냥 갇혀버릴 것인지 우리 정태근 전문가의 분석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그 부분 같은 게 전제 조건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90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잡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7월 5일부터 조금 주 후반까지 좀 큼직한 어떤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먼저적으로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그 날짜에서 어떤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어떤 국채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본다면은 3차 LT로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유동성 공급 어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반 쪽에서 최근에 어떤 그 미국 증시 상당히 좀 큰 악재가 됐던 부분들이죠. 실업률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이제 그 예정이 되는데 일단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안 좋게 나올 건데 그로 인한 어떤 시장 반응보다는 그로 인한 어떤 연준에서 이 안 좋아진 경제 지표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지 아니면은 그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지 좀 그렇게 구분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고용지표 이런 외부 변수들이 계속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00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1876포인트까지 뭐 70포인트 넘게 올라온 상황에 놓이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그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ECB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본다면 연준에서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좀 보게 된다면은 자 보겠습니다. 6월 20일 날 조금 그 1900포인트까지 갔던 그 지수가 또 꺾여 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1780포인트까지 빠졌던 지수가 192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연준의 그 FOMC가 예정이 돼 있었죠. 그 이전까지 연준에서 어떤 그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부양책이 안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실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반 격세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 6월 그 중반이라 봐야 되겠죠. 이때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으면서 여기에 어떤 시장에 만족할 만한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날짜로 그 앞전으로 좀 돌아가 보게 된다면은 자 그 올해 1월달입니다. 올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2040포인트까지 올라갔듯이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다 안 간다 그 부분을 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좀 죄송한데 일단은 어쨌든 이번 주 주말에 이벤트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럼 이번 주말에 요 이벤트 뭐 삼성전자까지도 이벤트에 포함시킨다면 이번에 그런 이벤트를 거치면서 1900을 뭐 터치하든 회복하든 잠시라도 그렇게 못하면 시장은 사실은 확실하게 박스권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일단은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은 1900포인트가 심리적으로 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 번의 저항 그리고 두 번의 저항까지 맞게 된다면은 이 어떤 그 1900포인트라는 숫자가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힘든 구간이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 어쨌든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외국인이 일단 오늘 사흘째 사고는 있습니다. 뭐 앞서 이틀은 너무 이제 적게 사서 샀다 하기엔 좀 그런데 기관이 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강도를 네. 높여주는 날이 별로 없고 네. 쌍끌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그래요. 그래도 그쵸. 이제 기관이 조금 사주고 외국인도 오늘 조금 그래도 더 많이 사주고 한데 이 모든 촉발시킨 6월 뭐 지지난주 금요일 사태, 네. 외국인들 선물 네. 대량 매도 2조 가까이 이게 좀 언제쯤 되감아져야 될 텐데 네. 그쪽에서는 뭐 조짐이 없나요? 자, 그 부분 같은 경우 좀 대량, 그러니까 말씀 대로 조금 그 대량의 어떤 매도 청산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좀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그 핑계를 좀 대보자면 22 통화정책회의라든지 그리고 위에 있을 고용지표와 경제지표를 좀 확인하자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만 본다면 17,800계약 정도 되는데 이 17,800계약 정도의 어떤 매도 물량을 대폭 청산시키실 만한 그런 원동력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대량 청산에 나갔는데 그 대량 청산하고 나간 뒤에 자칫 잘못했던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매도 청산이 자칫하면은 외국인들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죠. 조금 몸을 좀 차린다고 좀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만큼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현재 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만큼 불확실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뭐 70포인트 올라오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번 만기까지 조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 때 만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9월 물 들어가서 신규 매수 포인트 쌓게 되게 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 조금 매도 청산이 나올지 여부는 좀 아무래도 대변수 이 부분을 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은 어떤 대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수급적인 어떤 그런 특별히 외국인들 선물 쪽에 급격한 되돌림 다시 이제 좀 사주는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 없으면은 시장이 올라간들 힘은 좀 강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업종 얘기로 좀 들어갈 텐데요. 최근 들어서 오늘도 뭐 조금 포함이 될 것도 같아요. 네. IT가 약간 자동차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좀 이렇게 뭐 한두 차례씩 이렇게 주춤하더니 뭐 다들 악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낙폭과대주가 그 틈을 짚고 굉장히 네.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뭐 힌트를 더 다 주신 것 같네요, 지금.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구간에서는 그 좀 전에 1900포인트까지 기술적 반등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좀 낙폭과대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 철강, 증권, 화학, 조선, 철강, 증권, 건설이요. 맞나요? 하여튼 4개 말씀드리죠.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최근에 그 낙폭과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 IT가 좀 하루는 강했다 약했다 그리고 자동차주도 하루는 약했다 강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낙폭과대뿐만 아니라 업종도 현재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지금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선물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현물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현물 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매수라기보다는 업종을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은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1월 달에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갔을 때 IT라든지 그리고 은행업종 그리고 건설업종이 상당히 강했었죠. 그렇다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은 그로 좀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반응을 첫 번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술적 반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낙폭 과대 쪽으로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그 계속해서 교체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선철강 이런 쪽으로 조선철강 건설 그리고 증권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만약에 19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서 시장이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 장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IT, 은행, 화학 쪽으로 좀 보셔야 될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호주가 현재 오늘 그 기준금리를 좀 동결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한 2번 정도 그 인하를 했었는데 호주가 기준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호주가 그 인하를 했던 이유는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떤 내수 부동산 시장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어떤 원자재 수출 국가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철강성이라든지 그리고 화학 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수출이 대부분 중국 쪽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조업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떤 철강석과 같은 원자재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볼 수 있을 만한 국가가 호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최강석 회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원자재 회사들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둔화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 더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기초 소재에 대한 어떤 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럴 만한 충분한 긍정적인 뉴스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방 섹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 가격 상승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대중국 관련주긴 하지만 철강 쪽보다는 좀 화학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아직도 기술적 반등 중, 그러니까 낙폭과제주를 아직은 짧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철강보다는 화학이 낫다 하셨으니까 네. 오늘 신규 종목은 화학입니까? 예. 아니 뭐 이렇게 예고를 네.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예. 화학이 아니고 만약 IT면 어쩌죠? 예, 그러면 뭐 아닌가 보다 해야죠. 뭐. 예. 예. 그래서 일단 화학업종이 최근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용히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예. 어떤 소리 없는 강자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22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28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화학업종 내에서 먼저 일단 어떤 실적 개선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개선세를 이끌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하는 부분이 암모니아고요. 그리고 44%가 염소하고 셀룰로스인데 이 염소와 셀룰로스 부분의 어떤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실적 개선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의 80%가 지금 현재 염소와 그리고 셀룰로스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2분기에도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과 동반된 어떤 실적을 연결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방금 좀 힌트를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차트를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화면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에 와서 상당히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만 제외하고 현재 10일 연속 어제까지 10일 연속 10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뿐만 아니라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동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 좀 뭐 길게 좀 보고 싶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이미 꽤 올랐네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상승 구간이 있고 상승 탄력이 좀 괜찮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한번 의뢰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5일선이 거의 예. 안 깨지는 분위기네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독이 될 만한 부분이 지금 5일선을 지지받고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더 오른 상황 속에서 만약 21선까지 접근하게 된다면은 이후에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62,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한 67,000원을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9,000원 정도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근데 손절가는 59,000원 제시를 하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일선을 타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되고 21선의 어떤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를 조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59,0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삼성정밀화학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끝으로 정리를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태근 전문가의 오늘 추천 종목 바로 삼성정밀화학이었죠. 예, 화학은 제품 쪽에 좀 반영을 시켜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철강 쪽보다는 전방 산업이 약한 철강보다는 화학이 낫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었고요. 자, 삼성정밀화학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실적도 좋아지고 기관이 최근 단 하루 빼고 한 10일 연속 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5일선 매매를 좀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가격을 좀 보여드릴까요? 포트에서 비중은 20%로 신규로 잡아주셨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아직 형성이 안 됐지만 현재가와 비슷한 부분인 62,000원 이하면 더 좋겠고 목표가는 이전 올 초 2월달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6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5일선을 안 깨고 쭉 가고 있는데요. 혹여나 5일선 깨고 21선까지 밀리는 그때를 리스크 관리 타이밍으로 잡아보자 하셨고 현재 지금 이평선으로 봤을 때 가격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 59,000원 정도가 아니겠느냐 손절가를 일단은 정해주시긴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우리 투자증권 강남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분 있으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게 될 텐데요. 기관도 떠나지 않고 외국인이 4월 만에 매수 강도를 높이면서 매수 기조를 이어간 덕에 코스피는 잘하면 1889분까지도 바짝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잠시 중가 들고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